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학생의 관점에서 지만원 박사님을 모시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옆에 지만원 박사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 저희가 궁금한 거를 학생의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용어 중에 뭐 좌파, 좌익, 종부, 좌빨, 간첩, 빨갱이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걸 막 섞어 쓰다 보니까 우리도 막 이렇게 말 나오는 대로 막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박사님. 거기 간첩하고 빨갱이가 있죠. 네. 거기 또 좌빨, 좌종, 네, 좀비, 자좀도 있어요. 네. 또 있고 뭐 이런데 크게 보면은 빨갱이하고 간첩이 있어요, 둘. 네. 예, 여러 말이 있지만은 그 이제 나머지 말들은 전부 빨갱이하고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빨갱이를 뭐 여러 그런 뭐 종북 좌파다, 좌빨이다, 뭐 좌정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첩은 또 그거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네. 간첩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북한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목숨까지 바치면서도 북한의 대남 공작부하고 연결이 돼서 그 사람들을 하고 해합을 하고 네. 지령을 받고 돈을 받고 네. 또 그 지령을 수행하는 그게 이제 간첩이에요. 네. 근데 대한민국에는 저 사람은 분명히 보면은 북한하고 접촉해 있는 것 같고 북한으로부터 돈도 받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눈만 뜨면은 뭐 대한민국을 파괴할까, 대한민국에서 좋은 네. 정책이 나오면은 그거마다 전부 반대를 하고 나서고 네. 이제 그런 참 저 사람 저 간첩이 아니냐, 네. 그렇게 의심되는 사람들이 전부 빨갱이야 이제. 예. 그러니까는 이게 증거가 따끈따끈한 증거,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은 간첩이고, 네. 그런 정황 증거만 있는데 따끈따끈한 네. 이게 스모킹 건이 없는 거야. 네. 그럴 때는 이제 빨갱이라고 네. 그럽니다. 그러니까 좌익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유럽에도 있어요. 좌익 우익. 네. 레프트 윙이다, 라이트 윙이다, 뭐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서구에서의 그 좌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복지에 이제 그걸 복지에 중점을 두고 이제 그 소위 그 자유 방임이라고 할 정도의 아주 그 엄청난 자유를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조금 이러고 이제 많이 먹고 이제 큰 정부가 돼가지고 예산을 많이 해서 정부 예산 빼먹고 이런 정도의 이제 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양에서의 좌익이에요. 네. 우익은 뭐냐 하면은 일하기 싫으면은 밥도 먹지 마라. 네. 아주 이 기율이 아주 정통적인 그 기율, 기독교적인 기율,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익이에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의 좌익하고 우익은 또 달라. 네. 한국에서의 좌익은 해방 이전부터 생겼어. 근데 그 한국에서의 좌익은 서방의 좌익하고 틀린 것이 북한과 연계가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순수하게 그 한국에도 유럽에서처럼 단지 이제 유럽 좌파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냐. 네. 근데 거의 없어요. 왜냐면 한국에서의 좌익하면은 거의가 한국에서는 그 좌익이 공산화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사회를 점령 거의 통제, 관은 없지만, 네. 관은 직책은 없지만 통제를 하고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런 그 세력에 밀려 가지고 다 거의 그 사람들에게 네. 동조하는 네. 그런 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옛날에 이제 그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만 해도 네.
한국에 이제 좌익이 있고 우익이 있었는데 좌익은 공산주의의 지령을 받아 가지고 행동하는 것들이 좌익이야. 네. 예. 그러면 우익은 뭐냐? 정부가 우익이야. 네. 국가가 우익이야. 네. 근데 김대중에서 들어서부터는 이제 정부가 좌익이야. 네. 그런데 이제 좌익은 민간 사회에서 민간복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이제 좌익이고, 근데 우익은 국가가 우익 노릇을 했으니까 우익은 민간인 우익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김대중 때 김대중이가 정부 국가가 좌익으로 돌아서니까는 이거 큰일 났다. 네. 우리나라 지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익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 시초가 아마 나일 거예요. 예. 2002년도에 저 김대중 빨갱이다. 또 저 임동원이 저 국정원장 저 빨갱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빨갱이라고. 네. 그 내가 2002년 10월달에 광주로 이 포승을 뒤로 수갑을 뒤로 채우고 10분 견디는 사람 드물 거예요. 네. 그 6시간을 수갑을 뒤로 채우고 광주까지 내가 끌려가. 그게 이제 우익 운동의 효시야. 네. 대한민국 사회에서요. 네. 그러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우익이다 그러면은 저 무슨 이 올드 라이트가 있고 또 뉴 라이트가 있어. 네. 그 올드 라이트는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육군사관학교 가가지고 그 어려서부터 이제 공산주의와 싸우고 네. 월남에까지 공산주의를 퇴치하러 갔단 말이야. 나는 월남 전에 소위로부터 대위까지 44개월을 있었어. 거의 4년을 있었는데. 네. 그러면은 나 같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웠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때도 이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이 공부를 이렇게 응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대를 하고 나와서도 이제 그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올드 라이트야. 네. 근데 뉴 라이트라고 그러는 거는 2004년에 이제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하고 그 김진홍 목사가 먼저 이제 들고 나오고. 예. 뉴 라이트, 신지호. 네. 옛날에 빨갱이 운동하던 사람들이 네. 박정희를 때려 잡으려고 아주 환장하던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네가 애국자래. 네. 그래서 저가 뉴 라이트래. 네. 그래가지고 올드 라이트는 이건 냄새가 난데 네. 비키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면 그 사람들은 내내 나이 60세, 65세가 되도록 네. 순전히 자국 깨면은 눈만 뜨면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파괴할까? 그 지금 그 대선 출마했던 그 손학규. 네. 손학규가 그 전에 그 장군들 모임, 장관들 모임 뭐 이런데 이제 아침 조찬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저는 그 전에 그 잠에서 깨어나면 어떻게 하면은 이게 국가를 파멸시킬까? 요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박수 엄청 쳤어. 그 사람 전향한 줄 알고. 전향 안 했어, 그 사람.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전향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우익 행세를 하면서 지금까지 네. 스스로 신분 세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한 분 빨갱이는 한 분 빨갱이는 영원한 빨갱이에요. 그러니까는 네. 걸레는 빨아도 걸레야. 네. 행주 안 돼. 네. 그게 제 소신이에요. 네.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네. 좌익이고 우익이고 네. 빨갱이고 간첩이고 그래요. 그 네. 간첩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냐? 전봇대 수만큼만. 야. 네. 북한에는 군 단위의 제9부인가 있어. 제9관가 뭐 있어. 네. 네. 그거는 뭐냐면 간첩 가족을 돌보는데요. 네. 간첩 가족이 살인을 해도 그건 용서해. 네. 그 정도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네. 그 제가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좌파랑 좌익과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좌익, 예, 합쳐. 좌파. 네, 그건 이제 뭐 그 익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날개, 네. 날개, 윙. 네, 좌익은 이제 이제 공산주의들 편을 드는 사람들. 네.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파괴할까?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 그 해군기지 하는데 네. 그거는 안 된다. 천안함 저거 우리 한국 발표 그거 저거 틀렸어. 저거 미국 잠수함이 한 거야. 뭐
이래가지고 이런 종류의 것들 네. 이것들이 전부 좌익들이야 한국에서는. 네. 그 유럽에서 멋있는 좌익이 낭만적인 좌익이 아니야. 네. 한국의 좌익은 아주 네. 수치도 모르고 네. 얼굴에 철판 깔고 네. 또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고 대들고 싸움하고 네. 이게 좌익이야. 네. 그 좌파는 뭐냐? 그 그룹을 좌파라고 그러는 거야. 그 그룹을. 예. 근데 순수한 좌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좌파라는 게 유럽에서는 있는데 네. 한국에서는 그런 순수한 좌파가 있을 수 없는 것이 네. 이게 흡인력이에요. 공산주의와 연결된 불순 세력의 흡인력과 지배력이 원체 크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 그 사람들 다 흡수돼. 그쪽으로 예. 본인이 그러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흡수가 되는 그리고 가능성이 한국에서 있다는 좌파라고 거죠. 그러면 머리 똑똑한 사람 좌파 안 돼. 네. 이게 어디 가서 대접도 못, 동네에 가서 대접도 못 받아. 네. 어디 가서 끼지도 못해. 능력이 없어서 취직도 안 돼. 네. 이런 사람들 돈 좀 주고 조금 저끼리 모인다 그러면 저끼리 그 눈 하나 달린 사람들끼리 이제 모이면은 저가 영이 되는 거야. 네. 딴 데 가서는 대접을 하나도 못 받는데 좌익 세계에 가면 대접을 엄청 받는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소영웅심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북한에서 많이 이제 대남 사업부를 통해서 양성을 하고 남한의 이제 이 빨치산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이걸 양성을 하는데 이것을 그 전문 용어로 북한에서는 네. 쓸모 있는 바보야. 네. 쓸모 있는 바보. 바보들이래야 좌익이 되지 바보 아니면 좌익이 안 돼. 쓸모 있는 바보인데 언제 쓸모가 있느냐? 뭐 한판 펄 때 쓴다 이거. 예. 예, 박사님.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간첩이 어디 있냐, 또 빨갱이가 어디 있냐,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첩이 어딨냐? 네, 빨갱이가 어딨냐? 네.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은 100% 1000% 빨갱이야. 요즘 간첩이 어딨어? 이는 빨갱이네? 그러면 돼. 네. 네.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것을 이제 훅가시 시키기 위해서 이제 네. 호도하기 위해서 에이 지금 같은 세상에 그런 빨갱이가 어디 있어 지금 북한은 다 굶어 죽게 생기고 뭐 남한은 뭐 이런데 그 빨갱이가 뭐 힘 좀 쓰겠어? 그리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북한군하고 남한군하고 한국군하고. 아유 북한군 저거 뭐 이기겠어? 뭐 제대로 기름도 없고 쌀도 없고 그런데 이기겠어? 네. 요게 빨갱이야. 네. 요런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네. 이 한양대학교 얘기 리영이 네.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 네.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 네. 좌익도 필요하다 이게요. 네. 근데 2005년도에 김진홍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새는 좌우로 난다. 네. 또 얘기를 하면서 좌익이나 우익이나 네. 다 애국자다. 네. 단지 애국하는 방법이 다르다. 네. 김진홍이가 요 얘기하는 거 보고 김진홍 저는 빨갱이 알았어. 네. 김진홍 목사하고 나하고 엄청 가까웠어. 재정구 의원이 죽기 전에 여러 번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자기가 길렀다고 하면서 네. 이런 파프리카 빨간 거, 네. 노란 거 이런 거 나한테 박스로 보내주기도 하고 엄청 가까웠어요. 네. 김진홍이 하고. 네. 왜 가까웠느냐? 내 시스템 이론을 숭배를 했거든. 네. 재정구 의원도 네. 그러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야 이런 빨갱이다. 공개적으로 네. 웃는 얼굴에 침을 뱉은 거예요. 네. 그러면 세상에 웃는 얼굴에 나 좋다고 나한테 막 덤비고 하던 끌어안고 그러는 사람한테 침을 뱉었다. 내 인간성이 이건 뭐 형편없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인간성 형편없지. 그 웃는 얼굴에 침 뱉기로는 또 김대중한테도 침을 뱉은 거예요. 네. 김대중이가 그 1995년에 그 나보고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그 국제 세미나를 하니까 거기 와서 키노트 스피치를 하는 네. 거예요. 기조연설. 네. 기조연설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총리급 아니면 서울대 연고대 총장 유명한 총장 했던 사람들이 하는 게 그게 기조연설이야. 그런데 그 밑에서 한 10명 그런 명단을 가져갔더니 김대중이가 쭉 보면서 지만원 이 사람 젊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 시켜.
그거 기조연설을 하니까 내가 기립박수를 받았잖아. 네. 그 중국에 같이 가자 그래서 10월 달에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네. 그래서 김대중 다 한 70명 이렇게 끌고 갔는데 김대중하고 저 식탁에는 아침 점심 저녁 항상 내가 카운터 파티야. 네. 말 상대야. 딴 사람들은 김대중 앞에 가면 얼어서 말이 안 나와. 네. 그러니까 나는 말이 잘 나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깔깔깔깔대고 내가 하나의 엔터테이너야. 네. 거기 가서. 네. 그때 10월 19일 날, 1995년 10월 19일 날, 네. 그, 누구야, 택시 운전수, 그거 하던, 누구야, 박기동. 네. 박기동이가 노태우 비자금 4천억을 터뜨렸다고. 19일 날. 네. 그런데 28일쯤 돼가지고, 네. 김대중이가 나 노태우로부터 20억 받았다. 발표를 한 거야. 그때 네. 내가 같이 있었던 거야. 아, 그러세요. 그게 김대중이가 머리가 이게 조금 더 다른 얘기지만은 김대중이가 머리가 엄청 좋은 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하니까 예. 이 여론의 화살이 김대중한테 쏠리지가 않고 김영삼한테로 가는 거야. 네. 김영삼이 너 노태우 밥상머리에서 너도 대통령 됐는데 저 김대중이가 말이지 이 정치적인 적이 20억씩이나 받았는데 너는 그럼 뭐 한 3천만 원, 3천억, 4천억 받았다는 거 아니냐. 네. 이러니까 김영삼이가 죽겠거든. 그때까지도 뭐 김영삼이 사고가 막 터져가지고 저 재수 없는 인간이다 그래가지고 온 붙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 혐오의 대상이 됐었는데 네. 그 김영삼이가 머리가 좋은 게 순간적으로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전 자식들 전두환 노태우 전 자식들 저 양민 학살하고 저거 5.18 그거 폭동 내란 일으켰다 이거. 네. 그래가지고 자기 모면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잡아놓은 거야. 네. 그래서 5.18이 안 뒤집힐 게 뒤집힌 거야. 네. 어. 그렇군요. 예. 박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